안녕하세요. 단계별 실습을 통해 IOCP 배우기. 이번에 10번째로 즉 마지막이 되겠습니다. 일단 10단계에서는 이제 9단계에서 만든 데다가 좀 더 컨텐츠 기능이 또 추가되고요. 그래서 방 입장, 방 나가기, 방 채팅. 그래서 이제 채팅방과 관련된 기능이 있고요. 그리고 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채팅방이라는 게 우리 게임 서버 기조를 봤을 때 MO 구조 서버 비슷하고요. MO 구조 서버라는 거는 이제 방식의 온라인 게임 서버 구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채팅 서버에다가 채팅 서버는 방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방 안에 컨텐츠만 구현하면 이제 MO 게임, 방 구조의 게임이 됐을 거예요. 이 방 구조의 게임이라는 거는 뭐 FPS, 액션 게임, 뭐 일반적인 보드 게임, 온라인 보드 게임 대부분 이런 게 포함되고요.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것 중에는 이제 MMORPG처럼 대규모 필드가 있는 큰 넓은 필드가 있는 그건 또 이것보다 좀 더 넓은 구조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10단계에는 사실 그래서 크게 구현할 게 많이 없을 거예요. 앞에 9단계까지가 좀 기술적으로 아마 처음 하시는 게 많을 거고 사실 10단계쯤에서는 이제 무슨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그냥 10++로 로직을 구현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10단계 다 끝나시면 여기서 이제 멈추지 마시고 10단계까지 만든 것들을 좀 코드를 리프토링해서 좀 더 좋은 코드로 만들어 주시고요. 그러니까 일단 제가 만든 이 샘플 코드는 그렇게 좋은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좋은 코드로 만들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되면 최적화 같은 것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소개했듯이 객큐도 컴프레션 스테이스 EX라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윈도우 비스타부터 새로 생긴 아마 API인 걸로 알고 있고요. 그래서 기존의 객큐도 컴프레션 스테이스보다 좀 더 확장된 버전입니다. 그래서 이걸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지금은 서버가 실행할 때 서버의 실행과 관련된 설정 정보를 지금 코드에서 받고 있거든요. 설정 정보는 최대 동접자 수나 방에 최대 몇 개의 방을 만들 것이나 이런 정보를 많은데 지금 이거를 코드에서 하지 말고 inet 파일이나 설정 파일, JSON으로 만든 설정 파일 이런 데서 설정을 받게 하시면 이런 부분 정보가 바뀔 때 서버에 재컴파일 할 필요 없이 설정 정보만 바꿔주시면 있기 때문에 서버 애플리케이션이 좀 더 유연해집니다. 그리고 동적 할당을 최소화하기 이것도 또 보통 고성능 서버 다시 말하면 고성능 프로그램 만드실 때 언제나 최적화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동적 할당을 줄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희도 고성능을 만약에 목표로 하신다면 동적 할당을 최대한 최소화시키고요. 그리고 링버퍼를 구현 추가, 링버퍼에서 덮어쓰기 방지 이런 거 좀 하시면 좋겠죠. 그리고 락 사용 범위를 줄이거나 좀 더 가벼운 락을 사용. 좀 더 가벼운 락이라면 간단히는 미드라이트 락 같은 게 있겠죠 보면 그런 걸 사용해서 락에 대한 부하를 좀 줄이는 게 좋겠죠. 그리고 또 우리가 만든 서버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보시려면 더미 클라이언트를 만드셔야 됩니다. 일단 한 개라도 있는 더미 클라이언트를 만들면 이 더미 클라이언트로 다양한 동작을 시키면 나 혼자서 이 테스트를 할 때보다 더욱더 다양한 방식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버그를 잘 찾을 수 있고요. 그리고 만약에 보통 우리가 이게 여기 저희가 지금까지 만든 게임 서버는 보통 동접자 수가 100명 이상이라 봐야 될 건데 아주 많은 유저수가 접속할 때 서버가 그 접속을 잘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드웨어 리소스를 얼마큼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아시려면 실제와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죠. 근데 실제와 같이 사람을 100명, 500명, 1000명을 모아서 할 수는 없거든요 보면. 그래서 이때는 더미 클라이언트 같은 걸 사용해서 머신 한두 개로 가상의 유저 100명, 500명, 1000명을 시뮬레이션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12단계는 이제 구조적인 이야기인데 지금은 하나의 프로젝트에 네트워크 라이브러리, 애플리케이션, 그리고 호스트, 지금 컨트롤로 되어 있죠. 이거 다 포함되는데 이걸 레이어로 나눠보시면 좋겠죠, 보면. 그리고 각각의 레이어는 청적 라이브러리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. 그래서 좀 구조적으로 조금 더 체계화된 행태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2단계, 10단계, 마지막 10단계는요. 그래서 10단계에서는 주로 요 부분이 넣었죠.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 9단계 동일하고요. 요번 늘는 게 이제 이 부분이고, 보면 방과 관련된 있는데, 방 입장, 방 나가기, 방에서 채팅, 요 세 개가 늘었습니다. 그리고 방이 이제, 방 개념이 이제 9단, 10단계에서 생겼거든요. 그때 방을 관리하는 룸 매니저가 또 새로 만들어졌고요. 룸 매니저 안에 방이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보면. 예. 일단 방,
방에는 이 방에 들어오는 사람의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. 그래서 그거는 여기에 보면 예, 이렇게 유저, 여기는 이 유저의 객체 정보를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. 보면. 근데 실제 이거 하실 때 이거보다는 다른 형식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. 이 방식으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이 유저와 이 방에 있는 유저가 1대1로 매칭돼 가지고 좀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만약에 게임하는 도중 누가 나갔을 때, 그러니까 이건 갑작스럽게 나간 경우를 보면 되겠죠. 그럴 때 재접속을 처리해야 되는 경우, 그런 경우 이런 식으로 하면 재접속 처리가 좀 힘들거든요. 보면. 그래서 보통 할 때는 이 룸에 있는, 여기에 있는 유저 정보를 그대로 룸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여기서 유저에서 필요한 정보만 추출해서 뭐 룸 유저 이런 거 만들어서 룸에서 관리할 유저 객체를 또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보면. 그래서 룸이 있고 이 룸을 관리하는 거는 룸 매니저고요.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서버 같은 거 만드실 때 또 이제 생각해야 될 게, 예, 서버는 기본적으로 무한대로 유저를 유저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안 되거든요. 보면. 그래서 최대 범위라는 게 언제나 있어야 되고요. 그리고 최대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미리 만들어 놓고 싶습니다. 미리 만들어 놓고 그걸 재사용하시면 좋겠죠. 그러니까 이 최대 개수가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서버 에크레이션을 만약에 실행할 때는 만약에 1000명이라면 일단 1000명 다 접속한다는 가정하에서 알지. 만약에 100명 접속할 때는 그 1000명에서 뭐가 빠진다든가 그런 경우가 쉽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뭐 동적 활동이 많이 발생하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그것보다 미리 고정하는 것도 좋고요. 보면 너무 메모를 많이 묻지 않는 이상. 그래서 이 룸 매니저는 보면 어, 룸 매니저는 시작할 때 이게 룸의 개수를 가져오죠. 이게 룸 카운터. 그래서 이미 게임 서버에서는 최대 사용할 수 있는 룸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. 객체적으로. 예. 근데 사실 뭐 이렇게는 안 되고 큰 배열이 하나 가 있겠죠. 배열. 예. 룸 0번, 1번, 2번, 3번, 4번. 그래서 누가 특정 유저가 특정 방 번호를 지정해서 들어오면 그 방을 사용할 수 있고요. 만약에 2번을 사용하고 싶다. 2번을 주고 만약에 방 번호를 지정하지 않고 방에 들어온다. 이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빈 거, 비어있는 방을 한번 주면 되겠죠. 보면. 그래서 이렇게 룸 객체는 요청할 때마다 만들고 요청이 끝나면 삭제하는, 지금 제가 만들고 삭제하는 건 메모에서 할당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럴 필요 없이 룸 매니저 같은 걸 만들고 룸 객체를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여기 룸 매니저를 룸 객체를 그냥 계속 재사용하시면 되죠. 여기도 유저가 처음에 들어오면 이게 방 한 명이 있죠. 또 들어오면 2명 되고 나가면 한 명이 되고 또 나가면 0명 되죠. 그래서 이 객체를 그냥 삭제할 필요 없이 계속 그대로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. 보면. 예,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해서 룸 객체를 이렇게 저는 이제 룸 객체 벡터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벡터로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. 보면. 예, 그래서 방 나가 방에서 유저가 나갔을 때에서 해당 방 번호 주면 그 방 번호에 뭐 리브 유저를 고치라고 있죠.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뭐 이게 사실 앞에 9단계에서 했는데 저는 뭐 이것도 한번 좀 눈여겨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여기 보면 지금 룸 매니저에서 만약에 뭐 요거 봐 여기 룸에서 보면 되겠네. 룸 매니저 룸에서 만약에 네트워크로 패킷을 보낼 때 이 룸은 보시면 알겠지만 ISP 네트워크 객체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. 보면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전에 다른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아마 찾아보시면 가장 쉽게 할 때는 이 ISP 네트워크 쪽 라이브러리를 여기서 가진다든가 아니면 ISP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쪽을 객체를 전력 격제, 뭐 싱글통 같은 거 만들어서 여기서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저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걸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펑션, 그러니까 함수 포인트로 일종 함수 포인트로 보시면 될 거고 이걸 만들어 놓고요.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채팅할 때 보면 그 만들고 있습니다. 패킷 매니저, 그러니까 패킷 매니저가 룸 매니저를 가지고 있거든요. 여기 보시면 만들고 있죠 보면. 그래서 채팅 서버 할 때 그러니까 펑션 함수 포인트를 이제 저는 C++에 표준 함수는 std 펑션으로 했고요. 그래서 std 펑션에서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 함수 객체를 만들어서 패킷 매니저에 연결시켜 주고요. 얘의 정의는 보시면 룸 매니저, 패킷 매니저 볼게요. 예,
예, 이렇게 잠깐만, 이렇게 돼 있죠. 예. into와 캐릭터. 그러니까 보낼 크기와 보낼 데이터 요 두 개가 돼 있거든요. 보면. 그래서 패킷 매니저에서 이거 하나 객체를 상상해 놓고 이 객체의 실제 부여는 채팅 서버 주고요. 채팅 서버에서는 채팅 서버가 지금 IOCP를 상속 가지고 있죠. 그래서 IOCP 서버에 있는 이 send 메시지, 그러니까 이 함수를 부르면 결론적으로 여기 함수가 호출되게 돼 있죠. 그리고 이 객체를 여기다 담아주고 또 여기에서는 또 룸에도 또 담아줘요. 룸 매니저. 그룸 매니저에는 또 뭐 이렇게 안 해도 하는 방법인데 룸 객체에다 또 이 객체를 연결시켜줘. 그래서 결론적으로 룸에서 룸 안에 있는 유저들한테 뭐 패킷을 보내고 싶다 할 때 이게 이렇게 좀 샌드 패킷 펑션이라는 고쳐라면 쭉쭉쭉 타고 가서 결론적으로 이 함수 고쳐되죠. 여기 이 함수 여기, 이 람다 함수 이 함수 고쳐되는데 그 안에는 이것만 있죠. 샌드 메시지. 샌드 메시지는 결론적으로 IOCP 쪽 함수가 뭐냐면 이 채팅 서버가 IOCP 서버 클래스 성숙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 기능을 호출해야 되는데 그 네트워크 객체는 다른 데 있고 이런 경우에 옛날에는 좀 쉽게 구현하려고 그 네트워크 객체 그 자체를 그냥 모든 그 네트워크 관련된 기능이 필요한 객체다 다 넘겨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러면 서로 막 객체끼리 서로 꼬이죠 보면. 혹은 그게 좀 싫으면 이제 네트워크 객체 자체를 아예 싱글톤 전역 객체로 만들어서 모든 곳에 다 접근하게 하는데 그럼 전역 객체가 사실 좋은 건 아니죠.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때 STL 펑션 같은 거 함수 포인트 같은 거 사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함수를 서로 이렇게 전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사실 9단계도 있지만 10단계 쪽에서 한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패킷 매니저는 뭐 그래서 뭐 동일한 남은 거는 이제 각 기능 구현이죠. 그 방입장 이거는 9단계까지 여기 한 거고 저희가 그래서 10단계에서는 엔터룸 방입장에서 방에 들어갈 수 있는지 보고 그래서 엔터 누죠. 룸 매니저 엔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룸 객체를 직접 여기서 좀 접근 안 하게 모르게 하려고 좀 이렇게 만들었고요 보면.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동일한 룸 매니저도 만들어지고 룸에도 만들어지고 해서 좀 불편한 게 있긴 있습니다 보면. 그래서 이거는 또 각자 생각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패킷 매니저 쪽에서 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정보를 추상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룸 매니저만 통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. 이렇게 하면 장점은 룸의 어떤 구조가 바뀌어도 룸 매니저의 구조만 바뀌지 않으면 다른 코드는 변화가 없겠죠 보면.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근데 단점은 어떤 룸에 있는 기능을 하나 호출하려면 무조건 룸 매니저에도 약간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좀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. 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룸 매니저 어떤 룸과 관련된 일을 처리할 때 룸 매니저에서 룸 번호를 넣어서 룸 객체를 얻어와서 그냥 바로 룸 객체에 바로 접근해도 되겠죠. 그래서 그렇게 되면 룸에 어떤 변화를 주면 여기도 같이 변화가 생기겠죠. 그래서 이거는 뭐 두 중에 어느 게 좋을지 각자 알아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룸 나가기, 방에서 나가기, 방에서 나가기 보면 여기 있죠 보면 이렇게. 그리고 여기 좀 빠진 게 많아요 보면. 원래 이제 방 나가야 할 때는 그냥 방만 나가면 되는 게 아니고 좀 여러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. 여기서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제대로 안 여기는 그냥 방만 나가고 있어요. 이렇게 하면 안 되죠. 방에 다른 유저가 있으면 다른 유저들한테 알려줘야 되겠죠. 이 사람이 나갔다고. 그러니까 A, B, C가 같은 방에 있는데 A가 나가면 B와 C에게는 A가 나간다고 알려줘야 되겠죠. 그래서 그런 정보 좀 묻고요. 그리고 방해점도 사실 뭐가 많이 빠져 있어요. 지금 보면 구현 안 된 게 많은데,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A가 방에 들어갔고 다음에 B가 들어갈 때 그러면 어떤 게,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그냥 B가 방 들어가겠다 하니까 그냥 방 들어가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보면.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좀 더 필요한 게 B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방 안에 이미 A는 들어가 있고 그 다음 B가 들어갈 때 B한테는 A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겠죠. 그래야 방에 나 말고 누가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. 그리고 A한테는 B가 들어온다고 또 알려줘야 되겠죠. 그러니까 방에 사람들이 있고 이미 그 방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갈 때 새로운 사람은 기존 방에 있는 사람들이 유저 리스트를 받아야 되고요. 그래야지 방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. 반대로 기존의 방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새로운 방에 들어가는지 그 정보를 또 받아야 되겠죠. 그래야지 그 방 안에 유저 리스트가 갱신을 할 수 있겠죠. 그런 좀 간단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 게 빠져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넣어주셔야 됩니다.
또 채팅은 뭐 그냥 간단하죠. 채팅은 그냥 룸 안에 저희 룸 보면 아까 유저 리스트를 리스트로 가지고 있잖아요. 보면 그래서 이 유저 리스트 여기에 객체가 있다는 거 연결되어 있다는 상태거든요. 보면 그래서 뭐 방 안에서 채팅 메시지 치면 쭉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쭉 가보내시면 되겠죠. 보면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구현되고 있습니다. 보면 예. 그 룸에서 노티피케이션 이제 채팅 보내는 거죠. 예, 노티피케이션 치고 이게 샌드 투 올 유저 해가지고 다 보내고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보낼 때 특정 유저는 빼고 보내라 할 때 요거 쓰는 거고요. 그러니까 내가 채팅할 때 내가 메시지를 보내 A가 방 안에 A, B, C가 있는데 A가 채팅 메시지를 보내면 A는 알죠. 내가 자기가 보냈으니까 무슨 메시지가 가는지. 근데 B, C만 받아도 되겠죠. 혹은 뭐 그냥 간단하게 구현하게 해서 서버에서 그냥 A는 알겠지만 그래서 A, B, C 다 보내도 되고. 근데 A가 채팅할 때 A는 자기가 무슨 메시지를 보낸지 알 수 있으니까 A한테 보내지 말고 B와 C한테만 보낼 때는 요런 거 써가지고 여기서 보내지, 그러니까 제외할 유저를 정해서 제외시키면 됩니다. 보면 10단계에는 되게 구현이 간단하고요. 보면 그래서 컨텐츠 쪽 부분만 좀 더 추가되어 있고 방 입장, 방 나가기, 방 채팅, 그래서 이게 또 그리고 방이란 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룸이랑 객체가 필요하고요. 그 룸의 객체는 룸 안에 들어온 유저들의 정보가 필요하죠. 그리고 룸 매니저는 룸들을 또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죠. 룸 매니저가 있고 룸 매니저가 또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방이 새로 만들어질 때마다 방을 객체를 그때만 만들고 방에 사람 다 나가면 방 객체 삭제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미리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개수만큼의 방을 미리 객체를 만들어 놓고 그게 유저가 특정 방에 들어갈 때 그 방에다가 유저 객체를 넣어주는 형태를 하기 위해서 룸 매니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10단계, 이제 9단계 이제 단계별 실습을 통해 ICP 배우기 10단계 이것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실습은 끝났고요. 근데 아까 앞에 되어 있지만 이것 말고도 할 게 많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제가 10단계까지 만든 코드 기능이 구현돼 뭐 불구족한 것도 많고 코드 좀 이렇게 포맷도 벤트 이름을 정한다든가 글서 설계 이런 부분은 또 안 맞는 부분도 많고 그런 것도 좀 많이 고쳐주시고요. 좀 더 좋은 코드로 그 다음에 최저가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예, 그럼 지금까지 단계별 실습을 통해 ICP 배우기 제 설명을 들어주나 수고 많으셨습니다. 이 강의가 도움이 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